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어제 귀국하면서 발언도 있었고요. 여야 정치권의 여론전도 더 불을 뿜는 모습입니다. 어제 각자 후보 지원에 나섰던 여야 대표들 현장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뜻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던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 그 자체로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만 어제든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 이종섭 대사는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 들어왔지 않느냐, 네. 이제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사직 네.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들리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에겐 이미 이 모습이 이미 각인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상식에 반하는 임명을 했네. 근데 왜 했지? 네. 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설명은 없고 그 이후로 넘어갔어요. 임명 이후로. 임명에서는 설명은 없고. 그렇죠. 임명이 납득이 안 된다. 이거 상식적이 아니다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대사로 임명한 이후 상황만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하고 딴소리를 자꾸 하는데 네네.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예.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예.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정권 심판.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정권 심판을 해야겠네 내지는 정권 심판 이야기를 하네 이걸로 그냥 치부하고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려면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권에 예. 강단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전혀 이제는 될 수가 없다는데 예. 그걸 뚫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국민들에게 이건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면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 사람들 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를 만들어내야 이번 예.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 출국 금지 상황에서 어쨌든 수사를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대사로 임명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제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김태우 의원도 그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의원도 그렇고 사퇴해야 된다. 이종섭 대표, 이 대사가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보면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단순하게 이종섭 대사 임명하는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점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도가 약간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딱 그게 아니라 정해지는 구도가 거의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사그러들었다가 예. 그 지금 얘기하는 우리 이 부분하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의료 파업과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뭘 정략적인 차원인 걸 넘어서서요. 이걸 네. 왜 지금부터 하지? 선거 앞두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네. 아 대통령이 결국은 다시 재점화되면서 예. 일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과거같이 이제 대통령 지지가 떨어졌을 때 갖고 예.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다시 심화시켜주는 거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금은 일차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네.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사의 사퇴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학교에서의 정원 문제를 물론 이제 의대, 국가가 예. 결정을 했지만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게 끝난 거냐?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계속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 정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네. 그를 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투박하고 그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공방으로 가게 되고 결국 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느냐? 네. 결국은 정부 여당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예.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조사가 아주 그 부분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치르다 보면 뭐 인물이 있고 뭐 어떤 이슈 막 이렇게 터지는 네네. 게 있고 뭐 구도 자체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이게 이 중점으로 다시 이제 구도로 가버리면서 딱 프레임이 고착화 되는 그거가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야 통상적으로 우리는 바람이냐 뭐 등등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선각 이론에서는 정당 그리고 지금 이슈 정책 예. 그다음에 후보 인물 이 세 가지를 보고 찍는다고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후보를 보고 찍는 것보다는 특히 2020년도는 출구 조사를 보니까 네. 정당을 보고 찍었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네. 2배 가깝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정당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 현재에 거론되고 있는 이슈는 이슈를 바로 정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영향을 주고 바로 있기 주는군요. 때문에 예, 예. 단순한 그 이슈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라든지 네. 이슈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작용되고 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도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박정 군 수사단장과 관련해서 약간 그 계속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대통령실과 연관이 있을 법한 뭐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을 계속 나오는 걸 계속 이슈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상대 당과 경쟁을 하는데 상대 당 공격을 하나요? 전혀 안 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격을 하나요? 전혀 안 하잖아요. 공천과 관련돼서 후보 공격하나요? 안 하잖아요. 뭐만 하죠? 정부. 현 정부만 예.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현 정부만 공격하는 게 왜일까를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현 정부가 공격이 될 만한 거를 없애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은요. 자기들이 자기 편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거는 전향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 민주당에도 보세요. 기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뭐죠? 당 내에서 이견을 얘기할 때 기사가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이견 중에서 새가 있거나 명분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명분이 있어도 때로는 새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있을 때 새가 안 모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나를 밟고 가세요라고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귀국까지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퇴까지 얘기 안 하고. 사태까지 얘기 안 하고 귀국까지만 얘기한 이유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 눈치를 안 보게 해주는 것부터 저는 예.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선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당의 지지도를 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예. 일주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 보십시오. 민주당이 굉장히 승수에 몰리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그런 것 되면 같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선거가 지금 20일 좀 남았는데 19일, 20일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예. 이 2주 동안에 시간이 없나요?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선거 포기하는 거예요. 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 결정을 해서 가야지만이 이제 전환이 되고 새로운 구도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전 투표까지 본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촉박하죠. 아, 그러네요. 그런 예.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오늘 내일 바로 네. 나름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예. 김태우 의원이 사퇴를 얘기한 이 얘기를 거예요. 하는 예. 이유가 바로 시간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지금 선거가 2달 남고 3달 남았다면 모르지만 네. 이렇게 짧게 남아 있는데 이걸 그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거는 선거 포기한다고 그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